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편지도 한번 써본 적 없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니 막막한 기분이 드네요. 혼자서 고민하고 술만 마시다가 취중진담처럼 마음을 말하고 싶어져서 몇 자 써봅니다. 저는 직업군인으로 애국심 하나로 여태 버텨온 평범한 남자입니다. 세상 물정 잘 모르기도 하고 여자는 특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개팅으로 몇 번 만났다가 군인이라는 직업으로부터 편견도 많고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데이트도 몇 번 안 해보고 매일 땀냄새 풍기는 동기들과 부대끼고 지낸 게 전부다 보니 여자들이 싫어하는 짓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소개팅 후기를 듣고 나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다 그냥 혼자 살겠구나 싶었죠. 그러다 우연히 대학 동기한테 연락이 와서 절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애가 있대서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대부분 여자들은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 제가 다정한 성격이 아니라 말수도 별로 없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준비해가도 반응도 없고 레스토랑 예약하는 것도 얼마 전 친구한테 배운 수준이었죠.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는데 그녀를 만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절 보자마자 손이 되게 크세요. 제 손 잡아보실래요? 라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쑥스러운 듯 귀까지 빨개져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슬쩍 잡아보고 그러는 거라며 기회를 주는 건데도 거절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빨개진 제 귀까지 귀엽다고 해준 여자였죠. 그녀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저희는 첫 만남에 손을 잡았고 마치 저를 조련하는 기술을 다 익힌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노련하게 저를 다루는 여자에게 저는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날도 한 번 보채지 않고 기다려줬고 휴가에 맞춰서 이벤트를 준비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에게 저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제 마음을 다 줬고 마지막 사랑이란 생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바쳤습니다. 집안에서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서 그런지 욕심도 없고 누나처럼 엄마처럼 상대를 보살피는 성격이라 함께 있으면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더 어른 같기도 했죠. 제가 좋은 걸 하나 사주려고 해도 그렇게 땀 흘려서 번 걸 나한테 다 써도 괜찮아? 무슨 일 있어도 부모님이 1순위, 그 다음으로 나 챙겨주는 거야? 아니 이거 내 거 하나 딸랑 산 거야? 이따 자기 부모님 것도 같이 고르자 라고 하는데 나도 자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효자 소리 듣는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늘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곤 저도 기특하고 여자친구는 이뻐 죽겠다고 하셨어요. 여자친구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매번 자기같이 좋은 사람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잘해야지. 우리 아빠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맨날 후회하거든. 우린 시간이 더 많지만 어른들한테는 얼마 없잖아. 그래서 더 잘해야 돼. 라며 말도 이쁘게 하곤 했어요. 맨날 빈손으로 와서 밥만 축내고 가는 아들 모습만 보다가 케이크나 몸에 좋은 영양제를 식탁에 턱 놓고 가는 걸 보곤 저희 어머니도 너무 달라졌다며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무조건 지지해주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동안 제 힘으로 모은 돈도 제법 있던 상태였기에 저는 부모님 이야기에 힘입어 연애한 지 1년이 안 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다면 예비신부 집안 사정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예비신부네 집 사정이 그렇게 좋은 사정은 아니었거든요. 예비신부 큰오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6년 가까이 침대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수영장에서 건물 청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야. 마음 씀씀이만 봐도 좋은 애인 건 분명하지 않니? 부담 주지 말고 소박하게 해.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 너희한테 줘도 되고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 잃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말을 예비신부에게 전했고 부모님께서 주신 통장을 예비신부에게 보여주며 이 돈으로 우리 첫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 그녀도 울먹이며 통장을 받아들곤 사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내가 염치 없이 오빠 프로포즈를 받았나 싶었거든. 오빠는 너무 좋은데 내 형편이 안 좋잖아. 가족들은 줄줄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내가 결혼하면 오빠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난 행복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오빠가 날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오빠 부모님께도.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를 주면 10개를 받은 것처럼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는 예비 신부 얼굴을 보니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비 신부가 짊어온 무게를 제가 같이 나눠들고 다 품어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이 가구를 보며 신혼집 꾸밀 준비를 하러 다닐 때쯤 예비 신부가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시작하더군요. 오빠, 저 여자 우아해 보이지? 몸에 감싼 것만 몇 천이 넘어 보인다. 저 가방 좀 봐봐. 저거 구하기도 힘든 명품인데. 난 살면서 저런 거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다르긴 다르네. 저런 사람은 대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걸 사서 입고 들고 할까? 라는 말에 부러워? 내가 하나 사줄까? 라고 하니 예비 신부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야. 내 주제에 무슨 백 하나만 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야. 좋은 백 들어도 입고 있는 옷은 다 싸구려잖아. 라고 하는 말에 옷까지 명품으로 입어야 되냐고 하니 오빠, 명품 하나도 모르지? 조그마한 열쇠고리도 100이 넘는 게 있다니까. 저런 건 좋은 집안 남편 부모를 만나야 하나 사보는 거야. 나처럼 빈티 줄줄 흐르는 애들은 절대 모르는 세상이지. 요즘은 엄마가 명품백 딸한테도 물려주고 그러기도 하잖아. 그런 애들은 태어나면서 명품백 안고 있는 거지. 라며 본인 팔자 탓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냐고 물으니 요즘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본인 팔자는 그냥 이런 꼴인가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예비 신부가 연애 때는 누굴 부러워한 적도 비싼 음식점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매번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며 떡볶이만 먹던 예비 신부였는데 오늘따라 주눅이 들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몇백이든 말든 하나 사서 안겨주고 싶더라고요. 그깟게 뭐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예비 신부 자존심을 건드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장 백화점에 가서 예비 신부가 몇 분이고 주저앉아 보던 명품백 하나를 사서 예비 신부 몰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출근길에 발견하길 바라면서 신발장에 슬쩍 넣어두곤 자기야 내 운동화 좀 찾아봐 줄래? 라며 은근슬쩍 유도를 했고 하얀색 쇼핑백을 본 예비 신부는 한동안 말을 잇질 못하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빠, 나 눈물 나. 내까짓게 이렇게 비싼 가방을 가져도 되는 거야? 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 아니었으면 나 정말 평생 행복 같은 거 모르고 살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라는 예비 신부를 꼭 껴안아주며 기죽지 마. 알았지? 라고 했어요. 저도 남자로 태어나 내 여자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비 신부의 행복하단 연락을 받고 저도 하루 종일 같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은 다르단 어머니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군요. 비싸든 콩 한 쪽이든 그녀와 나누는 것이 저에겐 당연했고 나눠야 더 행복해졌어요. 그렇게 주는 기쁨을 느끼면서 둘이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휴가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어떤 남자들이 서 있는데 딱 봐도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저는 의심 가득한 얼굴로 그 3명의 남자에게 누구신데 저희 집 앞에서 이러고 계시나요? 라고 했고 그중 한 명이 제게 시간 괜찮으시냐며 곧 결혼하시죠? 만나는 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저희랑 얘기 좀 잠깐 하시죠. 잠깐이면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혹시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세요? 그럼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저도 그쪽 얘기 많이 들어왔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세요. 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예비 신부가 전 남친에 대해 몇 번 이야기를 해줘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오라며 나쁜 짓까지 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헤어진 남자들끼리 뜻이 잘 맞았는지 중마고우처럼 셋이 다니는 게 수상하긴 했어요. 결혼을 앞둔 제 마음을 괜히 꼬셔서 이상한 험담이나 떠들고 다닐 것 같아 쓸데없는 이야기 듣기 싫다며 정색을 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셋 중 한 사람이 불쑥 명품백 이미 사줬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예물도 터질 거고요. 그때라도 듣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우리 당신 구제해 주러 온 거니까요. 라고 하는데 명품백 이야기가 발을 잡았습니다. 대체 여자친구는 저 남자들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싶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으로 느낀 건 내 여자를 남의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느낀 그대로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사람, 제 아내가 될 여자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그녀와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예비 신부가 문득 그러더라고요. 아, 오빠, 내 친구가 예물 짜준다는데 그대로 해도 괜찮아? 다이아 세트하고 진주, 순금, 브랜드 괜찮은 대로 골라서 해주겠대. 그리고 예물은 평생 갖고 가는 거니까 처음 할 때 조금 괜찮은 걸로 하라던데 평생 남는 거라고. 라고 하며 제게 예물 목록이라고 종이를 한 장 건네는데 억 단위에 가까운 수치였고 전 놀라서 그녀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니 오빠, 내가 다 설명해 줬잖아. 예물은 평생 갖고 가는 거라니까. 아, 그리고 나중에 우리 딸이나 며느리들한테도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이건 내 것도 아니야. 그때 돈 쓸 거 미리 쓰자는 건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해. 라는데 저도 예비 신부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혀. 아니, 그래도 우리 지금 상황에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소박하게 준비하기로 했었잖아. 라고 했죠.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 건네주신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 솔직히 한 번뿐인 결혼에 한 번뿐인 예물인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받은 돈으로 해주면 안 돼? 어차피 오빠는 그 돈으로 결혼 준비 다 하려고 했었다며. 라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예비 신부를 보니 저도 서운했어요. 얘가 내 부모 돈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일부러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게 돈 얘기를 꺼내면 서로 집안 상황을 들출 수밖에 없으니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예비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예물을 굽히지 않고 있던 예비 신부와 시간을 갖고 있던 중 문득 그 남자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물이 터진다. 그 의미가 이런 거였을까? 하도 답답하니 용하다는 데 가서 점을 봐볼까 하다가 그들을 먼저 만나보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어딘가에 팽개쳐둔 종이에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기다렸습니다. 저희 셋이 괜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라고 말을 하는데 당장이라도 부대를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그들을 만나기로 한 날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3명의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무섭게도 그들은 이미 예비 신부가 한 행동을 다 보고 있었다는 듯 슬슬 뱉기 시작하더군요. 예물을 1억 이상으로 짜왔을 거고 집 가난하단 걸로 동정심 유발해서 인성 하나 믿고 계셨겠죠. 라며 A라는 사람이 처음 말을 꺼내니 그 뒤를 이어 B라는 사람도 제게 저는요, 가방 10개도 넘게 사줬어요. 가방 10개 사주면서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네요. 다들 이 얘기하면 저보고 등신이냐고 그 여자한테 뭐가 씌웠냐고 욕을 하는데 실제로 그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정말 뭐가 씌인 것 마냥 저도 모르게 가방을 사주고 있더라니까요. 믿기 힘드실까봐 저희랑 사귀고 만난 증거들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차근차근 다 보시고 말씀하세요. 참고로 저희 셋 다 결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제게 묵직한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아마 예물 받고 튈 거예요. 그쪽이 예물에 대한 반감을 표시했다면 어떻게든 예물까진 받아내고 튈 겁니다. 저는요, 그 여자가 잠수 타서 실종된 줄 알고 몇 년을 찾아다녔는데 여기 제 옆에 앉은 분과 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까지 싹 다 바꿔서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가짜라며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데 아마 그동안 서운했던 거 폭발하는 척하면서 예물 받으면 100% 증발해버릴 거라고 했어요. 부모님 사는 집 다 가짜니까 도망가도 우린 못 찾는다면서요.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거짓말이라고 했고 그들이 보여주는 사진, 저와 복사한 듯한 똑같은 예물 목록, 식장 예약 현황까지 그 모든 증거를 보고서야 가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 같은 남자를 만나면 설득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자료들을 눈앞에 두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녀의 미소가 선명해지면서 자꾸 거짓말 하는 소리가 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4년 전 그녀와 처음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그러더군요. 돈 떼이고 이별하느냐 지금 하느냐 그 차이죠.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저희 겪어서 다 알아요. 믿기 힘든 걸 알지만 잘하셔야 돼요. 본인 혼자만 죽는 문제 아니니까요. 라고 했죠.
전 그녀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예물은 안 될 것 같단 말로 그녀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애원을 하는 척 우리 이런 예물 예단 일로 헤어지지 말자. 내가 살면서 그건 꼭 해줄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 이걸로 몇 억 되는 예물은 못 해줄 것 같아. 라고 하니 역시나 예비 신부는 언성을 높이며 살면서? 그게 말이나 싶지. 나 솔직히 오빠 만나는 내내 좋은 것도 한 번 안 먹었어. 우리 나중 미래를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오빠가 날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잘 알겠어.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곧이어 그게 그렇게 많이 아까웠어? 그럼 전에 사줬던 가방도 아까웠겠네. 나는 오빠 연애할 때 오빠 생각해서 돈 아끼라고 분식점만 다니고 없는 돈으로 오빠 부모님까지 챙겨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받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내 주변 친구들도 이 정도는 기본 수준으로 한대. 근데 나는 그것도 못 받고 가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부의 이런 반응에 그 세 남자의 조언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 예물을 해주기로요. 그러니 그 여자는 좋아서 방방 뛰며 거봐, 오빠 이렇게 해줄 거면서 대신 내가 다른 거 줄일게. 드레스랑 식장은 싼 걸로 해도 돼. 그리고 스튜디오 사진도 그냥 간단하게 몇 컷만 찍자. 나도 개념 있는 여자야. 예물을 그렇게나 많이 받는데 다른 건 욕심 안 부리지. 라는데 그 여자를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정말로 예물만 먹고 튈 생각을 하는 건가? 그래서 다른 건 싼 걸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 남자들과는 다르게 이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라는 등신 같은 미련까지 놓지 않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어요. 예물이 협의된 후 슬슬 사라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이미 결과는 다 정해진 판처럼 빗나가지 않고 행동을 하는데 저에게도 엄청난 계획이 있었기에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억 가까이 되는 예물을 손에 쥐어주었고 그녀는 저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제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는데 역시나 세 남자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피해자 4호가 되었고 패닉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녀는 다짜고짜 연락을 해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되었는지 말할 틈도 없이 오빠가 나한테 준 예물 말이야.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그래, 나도 그 얘기하려고 너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네가 연락이 안 되더라. 예물이 잘못 간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2주 만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너 그 예물들 들고 벌써 금은방 찾아간 거냐? 라며 어이가 없다는 듯 코드숨을 쳤어요. 그러니 그 여잔 상당히 사색이 된 얼굴로 그럼 오빠도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라며 지금 예물로 장난을 하는 거냐며 시뻘개진 얼굴을 하며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녀의 말처럼 이 여자에게 일부러 가짜 다이아, 가짜금, 가짜 진주를 예물로 보냈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전 그런 여자를 향해 야, 그거 감쪽 같지 않았냐? 하긴 요즘은 가짜도 참 잘 만들어. 마치 너처럼. 이라고 하니 등 뒤에 있던 피해자 3명의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고 놀란 눈이 된 그 여자에게 이분들 아니었으면 너 같은 애한테 어기넘는 돈 뜯길 뻔했지. 내가 그동안 네 앞에서 허허거리며 가만히 다 들어줬더니 내가 아주 호구로 보였지. 너 이거 사기로까지 안 간 거 다행으로 여겨.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자들 뒤통수나 치고 다녀. 라고 하니 그 여자는 칫소리와 함께 지들이 등신 같아서 당하고 다닌 주제 어쩌라고. 그래서 이따위 가짜 예물 주면서 사람 시험했냐? 라며 제 앞에 가짜 예물들을 막 던지는데 저는 그 여자에게 똑똑히 얘기했습니다. 너 2번 다시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따위 짓거리 하고 다니면 가만히 안 둬. 아주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네가 했던 짓 다 알리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라고 했네요. 그리고 사기를 당했던 셋 중 한 사람도 그 여자에게 소장 갈 테니 소송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며 카페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그날 저는 세 남자들과 같이 밤새 술을 마시며 우리밖에 모르는 위로를 나눴어요. 부모님께 드린 상처, 배신감, 실패했던 패배감까지
제가 느낀 이 감정들을 모두 겪은 인생 선배님들이 있어 그나마 조금 기운이 나더라고요. 결국 전 피해자 4호가 되어버렸지만 명품백 값으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도 큰돈 떼이지 않고 그 여자에게 벗어난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서두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이란 나이에 결혼해야 된다는 마음이 급급해 내린 섣부른 판단이 이런 결과를 낸 것 같아 너무 한심스럽지만 이 또한 잘 이겨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조차 못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언젠간 또 좋은 사랑이 찾아오길 기다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저와 같은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며 잘 알아보시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성!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